오늘 서울에 안 오시고 대구에 계셨습니까? 네, 현재 앞에서 전국 태극 시민들이 집회한다는 소식은 들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초연한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래, 그 결과는 언제 알았습니까? 바로 알았습니까? 뭐 전 국민이 아다시피 오늘 오전 11시에는 일제히 정말 초긴장 상태에서 텔레비전에 저희들 초점 맞추고 있었습니다. 예. 저는 저 개인적으로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 진짜 피가 마르는 심정으로 과연 현재 재판관이 어떤 말을 할까 정말 촉각을 혼대어 세웠습니다. 그런데 하도 억장이 무너지고 기가 막힌 것은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름지는 이 헌법재판소 재판이 불과 몇 분 만에 끝난다는 거. 그거는 아무리 법을 모르는 국민이고 문이 아니라도 이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최고의 사법기관인 줄 알고 있습니다. 예, 재심도 없고 항소도 없고 단심에 끝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헌법재판소의 재판에 온 국민이 대한민국 역사를 가름한다는 그런 심정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단 몇 분 만에 이정미 재판관이 혼자서 낭독하듯이 했는데 너무나 어이가 없고 정말로 국민의 마음으로 분통의 경지를 넘어서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네. 과연 이게 대한민국의 최고의 사법기관에서 하는 판결인가? 네. 지금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저뿐 아닙니다. 지난 4개월 동안 정말 애국심을 똘똘 뭉친 태극 시민들은 저와 똑같은 심정일 겁니다. 그렇습니다. 한마디도 저희들은 납득할 수 없었고 법을 모르는 국민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용서가 안 됩니다. 과연 이게 21세기 최고의 선진국으로 내다르는 대한민국의 헌법인가 법치국가인가. 한마디로 대한민국 법치는 죽었습니다. 죽었습니다. 네. 그리고 과연 대한민국 최고의 사법기관이라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이 대한민국의 법을 이렇게 우롱할 수 있는지, 이제 갈 때가 어떻게 법이 국민을 위한 법이 아니고 국민을 군림하고 대한민국을 군림하는 법입니까?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라 하는 최고의 사법기관은 적어도 냉정하고 냉철하고 현명하고 공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법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운명을 바꾸는 그런 엄청난 가오를 저지른 데에서는 붕괴가 아니고 허탈에 빠지고 대한민국 국민이기를 거부하고 싶습니다. 제가 왜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되나? 이런 비통한 마음이 하루 종일 내려서 저희들은 오늘 하루 종일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정말 속된 말로 이가 갈리는 잠을 못 자고 분통이 터지고 지난 4개월 동안에 그 늦가을부터 지금 겨울까지 되고 전국의 태극 시민들은 얼마나 대한민국의 보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피땀 흘려 노력을 했습니까? 피눈물 나는 고행의 길을 갔습니다. 전국에서 서민들이 일반 선량하는 우리 태극 시민들이 자비를 내서 전국에서 버스를 몸에 싣고 하루 종일 서서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역사적인 대장정이었습니다. 탄핵을 반대한다는 대한민국의 애국시민의 대장정이었습니다. 세계가 보고 참 경탄할, 정말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저렇게 애국 시민들은 대한민국을 저렇게 사랑하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걱정하는구나. 전 세계가 봤으면 감탄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히 대한민국 최고의 사법기관인 헌법재판관들이 그렇게 쉽게 대한민국 법을 희롱하고 우롱하고 대한민국 국민을 이렇게 실망시킬 수 있고, 과연 대한민국의 헌법재판관들은 제가 오늘은 너무나 흥분해서 매끄러운 말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평정심을 찾고 제가 편할 수 있는 그런 오늘 심정이 아닙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평소에 본통 대변인 이수미가 아닙니다. 오늘은 정말 제 자신을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꿈인가 생신가 싶은, 도저히 오늘 아침 11시에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서 낸 판결을 믿을 수가 없고 수용할 수 없고 용납할 수가 없고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저뿐 아닙니다. 그게 울분입니다.
이게 무슨 대한민국 사법기관의 최종 심판이란 말입니까?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설사 국정 운영에 차고 있었지만 애우 내란도 아닙니다. 역적도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국기를 손상신 것도 아닙니다. 충분히 당사자들한테는 사법 처리할 수 있었고 더 신중해서 됐는데 어떻게 그 하나를 가지고 졸속으로 헌법재판에 올라오면 법적으로 6개월이라는 기간이 있는데 그것도 3개월 졸속으로 그것도 한 사람이 빠진 건 삼권 분립위해서 입법, 사법, 행정에 3인, 3인, 3인가 9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한 사람이 물러나고 또 한 사람이 내일 모레면 물러나는데 그에 맞춰서 한 사람의 재판관이 물러난다는 그 시점 맞춰서 어떻게 대한민국 헌법이 한 사람의 재판관의 퇴임에 맞춰서 그렇게 졸속을 처리합니까? 재판관 한 사람이 대한민국 운명을 바꿀 그런 막강한 권력입니까? 누가 대한민국의 주인입니까? 대한민국 주인은 국민이고 백성입니다. 그 법이 왜 존재합니까?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는 사람이 국민이어야 됩니까? 그 법을 다시는 재판관들입니까? 저는 오늘 흥분해서 도저히 제가 말하지만 또 제가 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구별을 못하겠습니다. 이 분하고 원통하고 역사적인 이 비극을 앞으로 사가에는 어떻게 판단낼지 모르겠습니다. 역사는 존엄합니다. 분명히 오늘 이 잘못된 헌법재판소의 역사의 판결은 사가가 판결할 겁니다. 역사는 증명합니다. 준엄한 하늘이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정말 태극기를 든 우리 4천만 시민들은 저는 왜 4천만입니까? 1,000만은 뺄갱이로 간주했습니다. 제 계산으로는 4천만 애국 시민입니다. 그분들은 지금 통곡 없는 눈물을 흘리고 피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아마 저와 똑같은 사람들은 식음을 전폐할 겁니다. 과연 대한민국 국민을 이렇게 가슴 아프게 하고 우롱하고 통탄하게 만드는 대한민국 법이 왜 존재합니까? 국민을 위한 법이, 국민을 기만하는 법은 대한민국 존재 가치가 없는 법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그 죽을 죄를 졌습니까? 자, 역대 대통령에 비하면 그야말로 조족지혈입니다. 사리사욕으로 돈을 착취했습니까? 또 하나 봅시다. 오늘 쟤는 말을 이렇게 순서 있게 조리 있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렇게 앉아있는 것 자체가 제가 몸을 가늠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양아치 같은 놈 입에 담지도 않았습니다만 고영태란 놈, 응? 손석기란 놈, 엄연히 법을 어겼습니다. 국법을 어긴 놈입니다. 국가를 농단한 놈입니다. 그런 놈은 왜 특검에서 조사 조치하지 않습니까? 수사기관에서 왜 수사하지도 않고 구속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경제를 책임질 최고의 총수 삼성의 부회장은 도주의 우려도 없는데도 오랏줄에 묶어서 구속했습니다. 이 뭡니까? 좌파들 대한민국 경제를 죽이려고 작정한 놈들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국민이 울고 경제가 추락하고 국가 신용도는 하락을 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대한민국입니까? 모르긴 해도 지금 21세기는 무한 경쟁 시대에 전부 각 세계에선 자국의 이익과 자국의 평화를 위해서 자국의 안정을 위해서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뭡니까? 국방이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안보가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피땀 흘려 오는 경제를 정부에서 책임을 집니까? 사법, 언론, 경제, 교육 다 썩었습니다. 저 이번에 4개월 동안에 애국 집회에 참석하는 연사로 가면서 무려 전국을 호남지방 빼고 제주도 빼고는 전국을 제가 연사로 나섰습니다. 4개월 동안 아낌없이 제 열정에 솟고 제 혼신을 쏟았습니다. 그랬을 때 정말 대한민국 구석구석에 이렇게 좌파 세력이 뻗쳐졌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대한민국의 금속노조니 산업노조니 교원노조니 언론노조니 공무원노조니 이 노조들이 대한민국을 전부 시궁창으로 말아놓고 있습니다. 과연 그 노조들을 뒤에서 조종한 놈이 누굽니까? 거대한 세력이 있습니다. 좌파입니다. 우리나라는 좌파 세력을 뿌리op지 않고는 아무리 21세기 최고의 경제 10대 강국이라도 유명무실합니다.
지금 우리는 애국 시민들은 비록 헌법재판소의 억울한 재판에 통탄하지만 우리는 지금부터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 일어서서 정말 이 국민이 대한민국 보수주의를 바로 세워서 총결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불행한 것은 이 대한민국 법을 누가 만들었는지, 최고의 헌법기관의 법을 누가 만들었는지 2개월 후에 졸속으로 차기 대권을 향한 대통령을 뽑아야 된다는 데서 통탄할 수 없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한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한 나라의 국가를 다스릴 국가 원수를 2달 만에 뽑는단 말입니까? 누구를 위한 대통령입니까? 이게 대한민국을 위한 대통령을 뽑는 겁니까? 국민의 안보를 위해서 대통령입니까? 대한민국은 작은 나라지만 빛나고 영향이 있는 나라입니다. 정말 현명한 나라고 똑똑한 나라고 자랑스러운 나라입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을 뽑는데 어떻게 좌파 세력에 휘둘려가지고 자기 식대로 무법천지로 만들어가지고 국민의 의사도 관찰하지 않고 국민의 아픔은 헤아리지도 않고 자기들만 아주 숫자적으로 공식적으로 어디 대통령 선거 공식적으로 되는 겁니까? 대통령은 노래도 하늘에 내리고 성군입니다. 국민이 민심이 천심입니다. 국민의 뜻을 반영하고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법은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대통령이 되면 그 대통령이 앞으로 이 지금 쓰러져가고 병든 이 사회를 어떻게 대한민국을 어떻게 일으켜 세운다는 그런 각오가 우리들한테 전달되는 메시지가 있는 사람이 감히 누가 합니까? 어떤 놈이 대통령이 돼서 대한민국을 똑바로 세울 그런 메시지를 갖고 있고 정책 수립을 하고 있단 말입니까? 믿을 수 없습니다. 전에도 한번 제가 언급했지만 지금 현재 야당에서 대권을 잡아보겠다고 차기 대한민국의 주자가 되기부터 설친 놈들 몇 명이 한번 보십시오. 대한민국을 앞세울 만한 대한민국을 대표할 만한 인물이 있는지 국제사회에 나설 때 코리아의 프레지던트란 말을 할 수 있는 놈이 있는지 한 놈도 없습니다. 저는 집에서 제가 부드러운 말 교양 있는 말 할 수 없습니다. 도저히 제 교양을 여기 보탤 수가 없습니다. 한 놈도 없습니다. 내 눈에는 전부 역적 같은 놈이고 반역이고 대한민국이 사라질 놈들입니다. 그런 놈들이 대한민국에 대권 잡 설치 놈은 이거는 대한민국 역사에 치명적인 가오를 범합니다. 치명적인 가오입니다.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고 대한민국 국가를 대변하는 도덕관이나 국가관이나 안보를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인격을 갖추고 품격을 갖춰야 됩니다. 과연 대한민국 국민을 대한민국 국가를 대표할 그런 품격과 인성과 지성을 갖춘 그런 대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없습니다. 저 좌파 세력 더불어민주당이니 국민의당 다 그놈이 그나물이 그 밥들입니다. 없습니다. 저는 단연코 없습니다. 과연 거기서 어떻게 이 지구가 뒤집어지고 땅이 뒤집어져 가지고 천곳만고 끝에 그놈들 중 하나가 대통령이 되어 보십시오. 대한민국 운명은 뻔합니다. 대한민국 운명은 뻔한 겁니다. 대한민국 더 이상 이 지구상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내 단어가 필요 없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붕괴할 줄 없습니다. 어떻게 대한민국 최고의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졸속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염원은 알 것도 없이 대한민국 국민은 얼마나 가슴 통탄하는지도 헤아리지도 않고 재판관 숫자도 부족한 상태에서 한 사람 여자 재판관에 3일 후에 퇴임을 당겨가 어떻게 그 여자의 나는 재판관 말하기 싫습니다. 이정민지 뭔지 그 여자의 재판관 그 자기 임기에 맞춰서 대한민국 운명을 바꾼단 말입니까? 저는 못 참습니다. 대한민국 재판관 이정미도 대한민국 국민일 뿐입니다. 어떻게 임기 1년도 안 남은 대통령을 졸속으로 내란죄도 아니고 우란죄도 아닙니다. 반역도 아닙니다. 이북에 반역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역도 하지 않습니다. 사리사욕도 안 했습니다. 엄청난 돈을 해서 치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대통령을 국민의 심판도 내기 전에 졸속으로 인민재판도 아니고 이건 인민재판입니다. 빨리 재판입니다. 이렇게 하루아침에 끌어내리고 대한민국 역사에 수치스러운 오점을 남겼습니다. 대한민국 역사는 국민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좌파 세력의 몇몇
재판관들이 대한민국 국민을 역사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역사는 국민이 만들고 대한민국 역사에는 국민이 주인공입니다. 어떻게 헌법재판소라는 민명 아래 재판관 8명이 만장일치로 인용을 하고 1년도 안 남은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국민을 가슴치게 피를 토하게 만듭니까? 오늘 그 서울 애국 집회에는 참 선량한 애국 시민이 사망까지 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유일이 낭자한 핏바닥을 보고 정말 가슴 아프고 제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이 자체가 부끄러웠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제 가족이 제 앞에서 죽어가는 모습 그 이상으로 비통한 마음으로 지금 제가 마이크 앞에 있습니다. 제가 비록 오늘은 평정심을 잃고 정리된 말을 못합니다. 만일 오늘 제가 평정심을 가지고 정리된 말을 한다면 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절대 오늘 평정심을 못 찾습니다. 저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비통함으로 오늘 종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 제가 평정심을 찾는 그 자체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다. 어떻게 대한민국 최고의 사법부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대한민국 국민을 이렇게 기만하고 대한민국 국민을 이렇게 우롱하고 대한민국 국민을 속일 수 있습니까? 이거는 대한민국 최고의 사법기관이 아니고 최고의 악덕 분자들 집단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법에는 선법이 있고 악법이 있습니다. 단연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악법을 준수했습니다. 선법을 준수하지 않습니다. 저는 법을 모릅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살아갈 도리를 알았고 대한민국 국민이 어떻게 살아야 한다 하는 법리를 알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적어도 국민의 도리를 하고 국민의 도리를 어기지 않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최고의 사법기관의 헌법에서는 국민을 이렇게 우롱하고 국민을 짓밟을 수 있습니까? 이게 과연 대한민국 사법관이 해야 될 법관의 도리고 대한민국 국민의 최고봉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녹을 먹고 사는 사법관이 이렇게 대한민국 국민을 짓밟고 한마디로 군림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 존재 가치가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 어떤 대통령이 나와도 사법부에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끌어내리면 3개월만 끌어내리고 3년 끌어내리겠네. 어떤 놈이 그러면 제대로 온일 지킵니까? 감히 대통령 겁이나 사겠습니까? 1년 놔두고 헌법재판소 대통령 끌어내리는데 4천만 국민이 울고 불고 태기 들고 대통령 살려달라. 대한민국 헌법을 지켜달라. 제발 법을 지켜달라. 대한민국을 지켜달라. 애원하다시피 4개월을 울며 불며 매달렸습니다. 그 차디한 고속도로에서 찬밥덩이 먹어가면서 그런데 대한민국의 녹을 먹고 대한민국 국민의 녹을 먹는 헌법재판관 8명이 대한민국 법을 짓밟고 국민을 군림하고 국민들 가슴에 못을 칩니까? 그 8명 집단들은 악법에 공산당에 저는 하수인을 봅니다. 저는 봅니다. 이 말을 해서 이수미가 사법기관 조사받아 줬습니다. 분명히 그 8명은 대한민국 국민의 법이 아니고 좌파 세력의 조종을 받는 악법의 집단들이라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분명 아닙니다. 정말 국민을 위한 법이고 대한민국을 위한 법이라면 더 신중해야 되고 졸속재판 안 해야 되고 법에 따라서 법치에 따라서 만장일치로 9명의 재판관이 더 신속하게 헌법재판에 지하된 6개월 동안에 더 심사숙고해서 한치의 오차 없이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판결을 내려야만 헌법재판관으로서 자격이 있는 겁니다. 이거는 단 1% 자격이 없습니다. 어떻게 만장일치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을 대변하는 겁니다. 우리 손으로 뽑은 대통령입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설사 국정 수행 과정에서 잘못이 있어치더라도 이렇게 엄청난 탄핵을 당할 만한 그런 가오를 범하지는 않았다고 분명히 저는 믿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자체를 부정하고 대한민국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 좌팔들 다음 대권을 잡겠다 스친 놈들은 대한민국 정체성을 훼손한 놈들입니다. 애국가도 부르지 않고 태극기도 개항하지 않는 놈, 순국 선열에 묵념도 안 하는 그런 놈들이 무슨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대권 잡아보겠다고. 빨갱이 집단이 개수입니다. 개수입니다. 저는 오늘 11시에 헌법재판소에 판결받는다고 숨도 못 쉬고 초긴장인데, 그때도 부산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저한테 입건 조치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선거법입니까? 탄핵 기간에 온 국민이 초긴장 상태인 이분에 무슨 대통령 선거 기간에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다고 나한테 경고 조치가 벌써 5번 왔습니다. 그게 아침 오전 9시 45분이었습니다. 부산선거관리위원회였습니다. 지금 전국 국민이 텔레비전 앞에서 숨죽이고 헌법재판소에 큰 판결을 기다리는, 정말 속이 타는 그 순간에 어떻게 한가롭게 부산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수미를 잡으려고 경고 처분합니까? 그 작자들이 뭡니까? 분명 그놈들은 대한민국 선거법을 관리하면서도 대한민국의 대통령 운명이 왔다 갔다 하는 이 탄핵 심판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좌파들의 편향에 서서 이수미 입을 막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지금 좌파의 현실입니다. 저는 오늘 정말 제가 평정심을 가지고 조용히 말할 수 있는 그런 심정이 안 된 것을 깊이 이해해 주십시오. 저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가 평정심을 얻기까지는 몇 시간이 흘러도 며칠 흘러도 이 평정심을 찾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분통이 터지고 억울하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만큼 60, 70년대 그렇게 열심히 애국에 가서 종잣돈까지 모아가지고 산업의 기반을 만들어서 세계 10대 무역 강국으로 만들고, 우리는 IT 강국입니다. 스포츠 강국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털기 나라, 자원도 없는 나라, 기름 한 방 낮은 이런 나라에 분단된 나라에서 이렇게 국민들이 허리 떠졸라매고 땀 흘리고 허리 굽혀서 일을 해가지고 10대 강국 만들었디 어떻게 날강도 같은 빨갱이 집단들이 와서 나라를 날로 삼키는 거. 저는 요번에 4개월 동안에 전국 방방곡곡 태극 집회에 연사로 나서면서 뼈저리 느꼈습니다. 대한민국 갈 때까지 간 것 같습니다. 이렇게 60, 70년대 고 박정희 대통령이 정말 산업혁명하면서 군사 독재라는 말을 들어가면서 유신 독재라는 말까지 들어가면서 18년 동안 이렇게 장기 독재했지만 가령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 그늘로 지금 우리가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산업 현장에, 촛불 현장에 30, 40대가 날뛰고 있는 거는 전부 그 시대에 살아보지 못한 아주 배은망덕한 젊은 놈들입니다. 하물며 학교에서도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는 국정교과서, 국사교과서도 전부 좌파 세력에서 왜곡된 교과서를 우리 후손들이 배워야 된다니. 전국의 수백 개 학교에서도 우리나라 국정교과서를 선택 못하게 좌파들이 해방을 놓습니다. 이거 통탄할 일 아닙니까? 어떻게 한 나라의 국사를 왜곡하고 바른 국사를 가르치지 못하게 교단에 서는 선생이 제자들 그렇게 가르치면 그 제자가 뭡니까? 그 제자가 또 빨갱이가 됩니다. 우리나라는요, 타고날 때부터 빨갱이 유전자를 갖고 있는 빨갱이들이 있습니다. 다 알 겁니다. 어느 빨갱이들이 유전자를 갖고 있는지. 3대가 빨갱이입니다. 그런 빨갱이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이렇게 20대 강국을 만드는 이 대한민국을 뻔뻔하게 정권을 쥐락펴락합니다. 이중 국적자가 없나? 형무소 갖도는 범법자가 없나? 빨갱이 3족이 없나? 이북 갔다 와서 성상납 받는 놈들이 없나? 그리고 한때 대통령 비서실장 했는 놈들은 뭐 NL을 포기하고 대한민국 영토를 포기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판국에도 이북의 똥돼지 희대의 살인마 김정은이가 탄도미사일을 날리는데도
사드는 다음 정권에 넘가야 된다. 이게 개수작 부린 놈들. 이 분명히 대한민국 정부를 책임질 수 있는 대권 주자가 할 말입니까? 응? 오죽하면 참다 안 돼가 트럼프가 이미 사드 배치한다고 준비했습니다. 저는 박수치고 개지를 불렀습니다. 야, 역시 트럼프가 우리나라 빨갱이 1000명 10,000명보다 낫구나. 우리나라 대권 잡아보겠다 설치는 저 좌파 세력 1000명 10,000명보다 트럼프가 수호천사다. 땡큐 트럼프입니다. 한마디로 웰컴 트럼프. 분통 터집니다. 정말 해외 교포들이 피눈물 흘린다고 저한테 연락 왔습니다. 벌써 왔습니다. 이수미 여사님, 저 멀리 외국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열심히 싸워주십시오. 이수미 여사님, 분통 여사님 있어가 우리는 그래도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그 희망을 주지 못했습니다. 4개월 동안에 피눈물 나는 그 제 장정에 저는 교포들하고 저를 응원해주는 우리 애국 시민들한테 저는 희망을 주지 못했습니다. 저는 제 일생에 이렇게 비통한, 제 인생의 비통함은 처음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기를 거부하고 싶은 날입니다. 대한민국이 태어난 것을 후회하는 날입니다. 어떻게 우리나라는 수많은 외침을 받은 나라입니다. 2조 말에는 선조 때는 애놈들이 우리나라를 주구장창 쳐들어오더니 겨우겨우 이순신 장군을 살려놓고 나니까 또 6.25가 터집니다. 6.25 터지고 나니까 또 일사후퇴를 했습니다. 그 극변하는 4.19, 5.16을 다 겪었습니다. 그래서 60, 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장군의 몸으로 이 나라를 평정했습니다. 온갖 국내에 시달림을 받고 본연이 일어섰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낸 금수강산, 응? 엄지에 숨어가지고 숨도 못 쉬던 빨개들이 아주 고기가 물 맞듯이 뛰어나왔습니다. 응? 제가 집회도 이런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지금 빨갱이는 바퀴벌레보다 더 벌신력이 강하다고 그랬습니다. 눈만 뜨면 빨갱이입니다. 지금 태극 집회 현장에 태극기 들고 연단에서 연사하는 놈들도 뻔뻔한 놈들도 제가 보기로는 빨갱입니다. 빨갱입니다. 제가 말은 이름은 거명하지만 제 눈에는 빨갱이로 보이는 놈이 한 놈 두 놈 아닙니다. 애국 시민 여러분, 대한민국 만세, 입으로 만세입니다. 속으로는 그놈들 인공기 만세입니다. 저는 태극기 들었다고 다 뼛속 깊은 보수라고 믿고 싶지 않습니다. 요번에 보십시오. 오늘 이거 현재 재판 보십시오. 그 결과 보십니다. 정말 날카로운 판단을 갖고 있고 제대로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해안이 있는 분이라면 아, 태극기 들었다고 다 애국적 아니었구나. 아마 뼛속 깊이 느꼈을 겁니다.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터집니다. 어떻게 우리나라의 위대한 지도자, 위대한 영웅 박정희 대통령의 영예입니다. 그분은 결혼도 안 했습니다. 자식도 없습니다. 호롤입니다. 부모를 다 좌파 빨갱이들한테 비혼해 보냈습니다. 남아도 이제 겨우 10개월 남았습니다. 국민이 그렇게 소원하면 청와대에 복귀해서 그 다음 우리가 이 대한민국을 순조롭게 평화롭게 이어갈 수 있는 국민 대통합에서 국민 화합하는 차원에서 국민이 저렇게 4.25일 동안에 태극기 흔들며 저렇게 울부짖는데 국민이 저렇게 소원을 하는데 국민의 뜻을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을 청와대에 복귀시키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새로 다짐하고 우리가 다시 대통합해서 혹시 박근혜 대통령이 실수했으면 그 실수를 범하지 않게 대통합을 해서 새로운 대권 주자로 이게 역사를 바로 서는 겁니다. 국민이 그렇게 울부짖고 대통령 각하, 대통령 탄핵 기각을 이렇게 목이 피가 나오도 울었으면 국민의 소원을 들어주는 게 법입니다. 국민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는 법은 필요 없습니다. 대한민국 법이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법이라면 국민이 이렇게 애절하게 이렇게 피를 토하는 울분으로 동지 섣달을 길에서 보내고 생업을 전폐하고 이렇게 대통령 살려둘라 했으면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가 설사 대통령이 가오를 범했더라도 법 절차에 따라서 더 냉철하게 더
더 냉정하게, 더 현명하게 후회하지 않는 그런 법의 판결을 내려야 역사가 바로 서는 거 아닙니까? 오늘 대한민국 헌법재판은 역사에 큰 우를 범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대한민국의 운명을 물꼬를 바꿔버렸습니다. 물꼬를 틀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올바른 법을 최종적으로 판단한다는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을 망치는, 대한민국을 비극에 골짜기로 몰아넣는 큰 가오를 했고 한마디로 역적군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헌법재판소 8인 재판관이 대한민국 국민 4천만 5천만을 우롱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가슴에 못을 박고 대한민국을 군림하고 대한민국 국민을 울부짖게 만드는 그 법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법 필요 없습니다. 국민이 거부하는 법은 필요 없습니다. 법은 국민을 위한 법이고 국민이 지킬 수 있어야 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어야 되고 국민이 인정해야 되고 국민이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법이 옳은 대한민국 법입니다. 국민이 이해하지 못하고 국민이 용서되지 못하고 도저히 국민이 용납할 수 없는 법은 왜 만들었습니까? 대한민국 법은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법입니다. 물어보십시오. 태극 시민한테. 오늘 박수치고 헌법재판소 판결이 옳았다, 정확하다, 현명하다, 훌륭하다 이런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마 집에 키우는 강아지도 말귀를 알아들으면 대한민국 헌법재판은 엉터리를 하는 거 알았습니다. 집에 키우는 개도 훈련시키면 말귀 알아듣습니다. 물어보십시오. 강아지야, 오늘 헌법재판소 법이 맞았나? NO 할 겁니다. 정말 분통 터집니다. 정말 분통 터집니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대한민국 사법부가 대한민국 법을, 사법부는 대한민국의 법을 준수해서 잘못된 법이 있으면 선량한 시민에서 인도하고 선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군림하고 대한민국 국민이 인정하지 못하고 대한민국의 국민이 0.1%도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법의 행포입니다. 대한민국 법은 죽었습니다. 언론은 벌써 서력이 된 지 오래입니다. 국회는 국회놈들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은 국민들한테 마이크 들고 한마디도 써서 유세장에서 말 못합니다. 그럼 이미 국회놈들인데 무슨 국민들한테 설득이 있고 대한민국 정치를 운운한단 말입니까? 경상도 말로 택도 없는 짓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우리는 이 위기를 기회로 삼을 겁니다. 4천만 태극 시민, 전 1,000만원 뺍니다. 빨갱이라고 간주합니다. 4천만 시민들은 정말로 총결기에서 모두 하나가 되어서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무너진 대한민국의 운명을 다시 세워야 됩니다. 그거는 대한민국 태극정신, 우리 태극 시민들이 할 몫입니다. 이제는 사법부의 판단 필요 없습니다. 모든 법은 저는 그래도 대한민국의 최고의 마지막 사법부의 정상인 사법부는 믿었습니다. 헌법재판소 믿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2개월 전에 인터뷰할 때 사법부에 양심이 있다면 꽃피는 봄이 오겠지요. 제가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벌써 내일 모레만 대한민국 금수강산에 전부 봄꽃이 핍니다. 이 아름다운 봄꽃을 과연 대한민국 국민들은 웃으면서 꽃을 볼 수 있겠습니까? 아마 빨간 꽃잎이 우리 국민들의 빨간 피눈물이 될 것입니다. 저는 용서 못합니다. 용서 못합니다. 저는 지금부터 제 인생이 끝날 때까지 빨갱이 잡는데 제 총력을 기르고 제 인생을 바칠 것입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 숙제는 빨갱이 숙청하는데 앞장설 것입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이 빨갱이의 천지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산업 현장에는 노조들이 팔을 치고 노조들이 대한민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지금 삼성이면 세계에도 알아주는 100대 기업입니다. 최고의 겁니다. 자, 오죽하면 삼성 다 문 닫아라. 노조들 다 쫓아내라. 삼성 문 닫아가 대한민국 경제를 죽여버려라. 이재용 네 입에 밥 새끼 물라고 이 삼성의 부회장 하느냐 다 집어치워버라. 삼성 문 닫아버리라. 삼성 문 닫아가지고 이 젊은 놈 날뛰놈들 전부 다 일자리 다 망쳐버리라. 대한민국 경제 문 닫아버려. 그러면 빨갱이도 날뛸 수도 없고
지풀이 죽을 것이다. 빨갱이 죽이려면 경주 죽이뻐라. 뭐 빨갱이는 재벌 해체라면서요. 어? 그러고 어떤 놈 대통령 되면 어? 미군 철수, 나전 연방제, 뭐 이북부터 먼저 갔다 오고 똥돼지 살인마 김정희 불러들이고 어? 그놈들 죄 한번 뒤집어 보세요. 대한민국의 헌법부가 헌법재판부가 오늘 제가 말이 안 됩니다. 시청자들 보면 왜 이수미가 버벅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흥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사법이 존재한다면 응? 전직 대통령 죽을 때 잘못했는 놈 다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놈부터 먼저 족쳐야 됩니다. 왜 안 족칩니까? 그것부터 족쳐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합시다. 자, 김대중 평생 민주화 이데올로기 사상 개파 죽은 지 몇 년 됐습니까? 앞으로 2026년까지 5조 원 민자까지 해가 5조 원 해가 아문법 아시아 문화 법 문화의 전당. 문화의 전당 이름도 없다. 그거를 1년에 관리비 800억 앞으로 5년 동안에 국가가 관리하고 거기서 뭐 하는 겁니까? 뭐 아시아 허브 그것도 광주 박정희 대통령 1조 된 거 없습니다. 뭐 했습니까? 대한민국 20대 60대 60년 70년 대한민국 산업의 르네상스를 할 때 뭐 했습니까? 숨도 못 쉬고 깜빡이들 앉아가지고 끌적거리고 잔머리 굴리다가 이제 나와가지고 그 밑에 똘망이 지금 그 새끼들이 지금 또 쑥대밭을 안 만듭니까? 그래서 내가 빨갱이는 빨갱이 또 놓고 빨갱이 논다 그 말입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그놈들을 탄핵했어야 됩니다. 바로 그놈들이 뭐 동서합이니 뭔가 국민통합이라 해서 이놈저놈 다 봐줬더니 결국 발목 잡혀가지고 등에 칼 꼽았습니다. 보니까 요소 전다 빨개 심어놨습니다. 검찰청이고 사법부고 전부 그러니까 대통령 같이 동서합해가지고 대통합으로 같이 하자고 구석구석 요소에 영원함 다 섞어가지고 요직을 줬더니 결국은 배신했습니다. 발목 잡혔습니다. 결국은 임기 1년도 못 놔두고 참 서민의 자도로 갑니다. 비통합니다. 지하에 박정희 대통령 유경수 여사님이 피를 토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뽑은 대통령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국민한테 물어봐야 되지요. 정말로 대통령을 끌어내릴까요? 아니고 국민 투표를 했어야 되지요. 왜 사법관 8명이 대한민국 운명을 쥐락펴락하고 국민의 뜻도 관철하지 못하고 졸속으로 헌법도 지키지 않고 법치도 안 지키고 헌법이 있는 나라가 법치국가인데 법도 안 지킨 나라를 무슨 법치국가라고 그럽니까? 분명 헌법재판소는 상권 분립에 9명의 법관이 준수해야 되고 적어도 180일 정도에 충분히 탄핵 기간이 있는데도 3개월 했습니다. 또 이정민지 뭔지 3일 남았다고 땡기가 그 3일 남경하고 대통령 탄핵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정말 아무리 법을 모르는 무지랭이 가정주부도 얼통한 대도 안 하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원통 절통하고 피통 터지는 일입니다. 어떻게 한 나라의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대한민국 운명을 바꾸는데 어떻게 헌법재판소 8명의 재판관이 자기 임기에 맞췄고 졸속으로 맞췄고 법에 있는 날짜도 어겼다면서 왜 국민한테 법을 지키라 그럽니까? 국민은 왜 법을 준수해야 됩니까? 최고의 사법부인 헌법재판관도 법을 안 지키는데 대한민국 국민은 왜 법을 지킵니까? 왜 지킵니까? 이게 과연 대한민국 법치국가의 현주소란 말입니까? 대한민국 태극 시민은 전부 분노합니다. 분노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지금 더 이상 안 속습니다. 이제 법대로 차기 대통령은 우리 손으로 뽑을 겁니다. 빨갱이는 절대로 대한민국의 대권을 잡을 수 없습니다. 발본색원할 겁니다. 뭐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이 우리가 만든 대한민국을 왜 빨갱이 집단한테 고스란히 넘겨주고 우리가 그놈들의 노예가 왜 돼야 됩니까? 우리는 지금 법의 노예입니다. 학교, 교장, 교육감, 교과서 다 서구고 빨개 집단들입니다. 산업 현장 빨갱이들 노조들 딱 쥐고 기업을 딱 통찰합니다.
울산에 가보시면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해마다 노조합니다. 해마다 노조합니다. 공장 문 닫아 보여야 됩니다. 공장 문 닫아가 일자리 딱 뛰가 목 뒤에 됩니다. 굶어 뒤져야 됩니다. 공장 문 닫아 보여야 됩니다. 일자리가 없어야 그놈들이 기고 나옵니다. 최저임금 주고 네가 할래 말래. 안 그러면 전부 내가 그랬으면 어느 집회에서 좋다. 태국 시민 여러분 버스 대절해가지고 저렇게 이북 좋아하는 버스 태워가지고 이북 평양을 보내고 못 들어오도록 휴전선 막읍시다. 이렇게 내 부산서 연설했습니다. 네 그랬습니다. 쉽게 말하시오. 뭐 사상 인연 필요 없습니다. 빨갱이만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빨갱이만. 오죽하면 제가 어느 집에서 여러분 자는 놈도 흔들어 보세요 했습니다. 왜? 그만큼 빨갱이 천재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걸어가는 놈도 흔들어 보고 자는 흔들어 보고 이마에 절대 빨갱이 안 서 있다. 지금 태극 집회에서 그들은 피고 넥타이 베고 여러분 국민 여러분 개수작 떨지 마라 그러세요. 여러분 절대 빨갱이 보수 진보는요 세월이 가면 들통납니다. 국민들 영원히 안 속습니다. 안 속습니다. 보십시오. 단연코 우리는 이 대통령 억울한 탄핵을 기회 삼아 우리는 이거를 엄청난 국민의 결집 응집으로 단결할 겁니다. 더욱 굳게 할 겁니다. 두 분 안 속습니다. 이제는. 대통령 억울하게 탄핵당했지만 국민은 더 이상 탄핵 안 납니다. 대통령 탄핵당했습니다. 더 이상 사법부는 국민을 탄핵할 수 없습니다. 국민은 탄핵 못합니다. 어떤 대한민국 최고의 사법부도 국민 4천만을 탄핵을 못합니다. 국민은 살아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지난 4개월 탄핵 기간에 피눈물 나는 고행의 대장정을 했습니다. 그 고속도로에서 그 휴게소에서 길에 서서 찬밥 한 덩이 먹고 화장실을 못 가서 줄을 30분씩 서고 저는 그래서 결국 병이 났습니다. 정말 제 인생에서 이렇게 슬퍼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비통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억울한 적이 없습니다. 정말 해도 너무합니다. 저는 그래도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살아있으면 대한민국 마지막 헌법재판관들은 현명한 결론을 내려줄 줄 알고 기대를 했습니다. 왜? 박근혜 대통령이 반역하지 않았고 부역하지 않았고 공산당이 돈 갖다 주지 않았고 대한민국 국기를 물라시지 않았고 단지 문화융성 차원에서 그 가까운 지인들한테 하나 분란 이런 거 그거는 잘못했습니다만 그거는 법적 처리하면 되지만 대통령이 권좌에서 내려오는 그런 엄청난 일을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국민도 압니다. 국민은 똑똑하지 못해도 바보는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다 똑똑하지는 못할 망정 바보는 아니란 말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대통령을 탄핵했지만 사법부가 국민을 탄핵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은 살아있습니다. 국민이 대한민국 주인입니다. 저는 도저히 이 울분을 삭힐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애국자인 줄 몰랐습니다. 저는 정말 법을 지키고 교통질서 지키면서 열심히 세금 내고 잘 사는 그냥 소박한 대한민국 주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회에 제가 정말 대한민국을 이렇게 사랑하고 있었구나. 제가 이렇게 대한민국 걱정하고 있었구나. 대한민국 잘못된 것을 이렇게 억울하고 있었구나. 이거를 제가 스스로 뼈저리게 느끼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세계를 한번 가보십시오. 저는 세계를 여행을 많이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같지만 대한민국처럼 살기 좋은 나라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나라처럼 뭐 문화니 예술이니 하는 그 구라파가도 대한민국처럼 살기 좋고 편안한 나라가 없었습니다. 대중교통이며 하다못해 참 옹기종기 작은 땅에서 필요한 게 다 있고 사계절이 다 있고 너무너무 살기 좋고 재미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저는 딸아이가 애국에 있어서 1년에 애국을 갈 기회가 많습니다만 정말 대한민국이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이 아름답게 재미있게 잘 사는 대한민국을 그대로 살도록 좀 놔두지. 국민들이 편하게 살게 국민들 노력한 대가만큼 국민들이 노력한 대가만큼 국민의 도리를 하고 살도록 그대로 놔두면 그게 지도자 역할입니다. 국민들이 열심히 일한 만큼 보람을 느끼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만드는 게 대한민국 정치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우리 국민들 가슴에 피멍이 들게 하고
사상이니 빨갱이니 좌파니 노조니 이런 놈들이 한 통속이 돼가지고 온 세계를 대한민국 수치스럽게 만들고 대한민국 구석구석에 요소요소마다 빨갱이들이 판을 쳐서 대한민국 국민들 이렇게 혼란에 빠뜨리게 하고 대한민국 정치를 정체시키고 경제를 추락시키고 국가 신용도는 땅바닥을 치고 국민들 비통하게 만들고 젊은 놈들은 선동해서 6, 70년대에 대한민국 과거사를 모르는 놈들은 정말로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자인 줄 알고 국정교과서도 거부하고 노조 선생님 밑에는 빨갱이 교육을 시키니까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이런 놈이 대한민국 주인 돼서 그 놈들이 대한민국에서 뭐가 되겠습니까? 빨갱이 개수밖에 되겠습니까? 빨갱이 똘마이밖에 더 되겠습니까? 이게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정말 더 이상 우리는 대한민국에 썩어 빠진 그 사법부에 탄핵의 대상이 안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제 일어섭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일어섭니다. 그 일제 한거 36년 일본 강점기도 살아난 우리 민족입니다. 그런데 저 빨갱이들 용서 못합니다. 못합니다. 상해 임시정부에서 김구 선생님하고 얼마나 대한민국을 살기 위해서 대한민국 찾았습니다. 해방했습니다. 또 6.25 사변 터졌습니다. 1.4.5 때 죄 없이 천도 피난민들이 국제시장 몰렸습니다. 물론 격동이 있으지요. 한 나라가 성장할 때는 분명히 가두기에는 잡음이 있고 불협화음이 있습니다. 국민의 대통합도 필요하고 이념도 있고 대립도 있고 갈등도 있고 언론의 문제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본질은 있어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보수민주주의의 본질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아주 중요한 대한민국의 하나의 기둥입니다. 그 기둥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 기둥 안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열심히 살고 대한민국을 믿고 의지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살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고 대한민국 자부심을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떳떳하게 가슴 펴고 세계에서 살아납니다. 대한민국 보수를 하는 기둥 아래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 세상에 100% 완벽한 건 없습니다. 정치도 완벽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기둥이 똑바로 서면 그 완벽하지 못한 것은 다 스스로 수습할 수 있고 교육으로서 정치로서 문화로서 국민의 이해로서 그거는 다 해결될 수 있는 이고 화합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사상과 이념이 바르지 못하고 한 나라의 정치관이 무너지고 한 나라의 국가관이 무너지고 이념이 무너지는 거는 이거는 단순한 교육을 될 게 아닙니다. 자 이제는 우리 태극 시민이 국민 대통합입니다. 더 이상 억울한 탄핵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이 분연히 일어서야 됩니다. 일어서야 됩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말이지만 사생결단하는 각오로 총 걸기해야 됩니다. 사생결단해야 됩니다. 더 이상 차기 대권은 좌파 세력이 못 넘깁니다. 그거는 대한민국 운명을 이제 이 지구상에서 말살하는 기초가 될 겁니다. 용서 못합니다. 제가 용서 못합니다. 제가 4개월 동안에 좌파 세력을 무찌르자 대한민국 만세 여러분 결집해 주십시오. 총 걸게 주십시오. 대한민국 주인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백성이 주인입니다. 얼마나 부르짖습니까? 목이 아프도록 목이 쉬도록 4개월 동안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제가 소리친 사람입니다. 그랬을 때 오늘도 수없는 일요일 전화가 왔습니다. 본통 여사님 그렇게 열심히 대한민국을 외쳤는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닙니다. 다시 일어설 겁니다. 다시 일어섭니다. 오히려 이것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더 응집하고 결집하는 엄청난 하나의 운명을 새로운 운명을 써준 역사적인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대한민국 3월에 벚꽃이 활짝 피었을 때 우리나라 대한민국 얼굴에 활짝 피는 그런 새로운 화기가 돌 것입니다. 저는 믿어 섬지 않습니다. 절대 대한민국은 쓰러지지 않습니다. 좌파 세력이 감히 넘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우방 트럼프도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드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애국자는 애국심이 충만해 있습니다. 빨갱이는 발을 못 붙입니다. 빨갱이는 스스로 자결해야 됩니다. 스스로 자결해야 됩니다. 그게 대한민국 역사에서 마지막 속죄하는 길입니다. 빨갱이들은 자결해야 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 역사 앞에서 자기가 속죄하는 마지막 양심의 길입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이제 가정에서부터 국민들은 나라를 사랑하고 자식들 교육에 지대한 가슴을 가져야 됩니다. 이번 이 기회에는 우리가 6.25 사변 이후에 가장 총체적인 난국을 맞이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속된 말로 총칼 없는 전쟁 속에 살았습니다. 무혈전쟁이었습니다. 무혈전쟁. 이제는 가정에서도 이 작은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이 21세기에 하나의 동방의 아름다운 나라를 짓기 위해서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애국심이 고취가 돼야 됩니다. 국가관이 확실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저는 종북이니 친북이니 반민이 그런 골치 아픈 문자는 서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저는 쉽게 빨갱이라고 논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빨갱이 몰아내는 게 대한민국에 채취할 수 있는 납세의 의무, 참정의 의무, 국방의 의무 못지않은 의무입니다. 빨갱이를 몰아내는 게 우리나라에 4대 의무가 있다면 빨갱이 의무가 5대 의무가 있다면 빨갱이 의무도 가장 중요한 의무입니다. 그게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살아갈 수 있는 자격입니다. 가치입니다. 존재감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존재감은 빨갱이를 없애는 거 앞장서야 되는 게 대한민국 국민이 할 도리고 책임이고 의무입니다. 용서 못합니다. 저는 다음 대권에 정말 뼛속 깊은 보수를 지지할 것입니다. 설사 그 대권 주자가 부족하더라도 8박 미인이 아니고 5박 미인밖에 안 되더라도 나머지는 국민이 화합해서 받쳐주면 됩니다. 인간은 어차피 완벽하지 못합니다. 좀 부족하면 그 사람이 일할 수 있도록 또 국가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받쳐주고 응원해주고 박수 쳐주고 그 밑에 브레인들이 그 대통령을 받들어서 대한민국 보수를 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면 됩니다. 앞으로 저는 공보든 째보든 인물이 못나도 난쟁이 좋습니다. 뼛속 깊은 보수만 이 나라의 대권 주자로 저는 옹립하기 위해서 선봉에 설 것입니다. 방방곡곡을 발바닥이 터지도록 다닐 것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이수미가 어떻게 앞으로 대권을 위해서 뼛속 깊이 보수 대권 주자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가를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은 교육의 부재입니다. 우리가 옛날 배웠던 국민현장도 다 낡은 하나 휴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교육입니다. 가정의 교육도 중요하지만 학교의 교육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회의 교육도 중요합니다. 사회는 전부 좌팔들의 하나의 소굴이 되어버렸습니다. 교육도 이미 노조가 장악했습니다. 교과서도 엉터리 교과서를 가지고 학생들이 엉터리 교육시키면 대한민국의 모양만 대한민국 학생이지 엉터리 대한민국 학생이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가정교육. 교육은 가정, 학교, 사회가 혼연일체가 돼가지고 한 사람의 인격체를 만드는데 전부 협조를 해야 됩니다. 교육이 바로 써야 됩니다. 교육이 바로 쓰지 않고는 그 나라의 미래나 그 나라의 꿈나무들이 그 나라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이미 지금 좌팔인이 가는 놈들은 살아봤자 10년입니다. 100세 시대 아무나 100세 못 삽니다. 그래 천벌을 짓는 놈이 나라에서 100세 살도록 놔두겠습니까? 착하고 정직한 사람도 100세 살까 말까인데 그렇게 대한민국 역적 무도한 놈들을 100세 못 삽니다. 기껏 살도 지놈도 10년입니다. 10년 사고 말 거를 왜 대한민국 이렇게 수렁창에 만듭니까? 그놈들은 3대 4대 없습니까? 그놈들 뒷조사 해보십시오. 어마어마한 비자금이 있을 겁니다. 어마어마한 비자금. 응? 죽을 때는 그놈들이 다 짓습니다. 그런데 그런 엄청난 죄는 헌법재판관님들은 현명하신 헌법재판관님들은 만 90일 만에 대통령 끌어내는 그런 저력을 가지고 그놈들은 왜 잡아 못 이룹니까? 현직 대통령 90일 만에 끌어내려면서 어마무시한 그 빨갱이 집단 전직 대통령들은 그 왜 헌법재판관들은 왜 법적으로 그놈들을 끌어내지 못합니까? 그게 대한민국의 최고의 사법관 헌법재판소의 현실이고 현주소라는 걸 알고 오늘 가슴을 치고 통탄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앞으로 대한민국 법을 믿지 않습니다. 저는 법을 지키지만 법관을 믿지 않겠습니다. 저는 법을 지킵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법관들 사법부는 믿지 않습니다. 못 믿습니다. 저뿐 아닙니다. 모든 대한민국 인내 사법부를 이제 불신합니다. 불신이 아니라 악마의 집단으로 봅니다. 대한민국 사법은 악마의 집단들이고 좌파 세력의 하수인들이고
좌파 세력에 한마디로 우롱당하고 지령받는 하수인입니다. 안 받습니다. 저희들이 대한민국의 떳떳한 국민으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일하고 세금 내고 이렇게 떳떳하게 살면서 하수인의 지령을 받을 필요고 하수인의 지시를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 아까도 말했지만 대한민국은 더 이상 악법만 휘두르고 대한민국 대통령을 그렇게 졸속으로 내몰아치는 그런 사법부는 더 이상 사법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법으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하나의 하수인이고 좌파 세력의 조롱감들입니다. 보십시오. 전 세계가 유엔에서도 테러 집단이 이러고 인간 희대의 살인마 김정일이 그 족속들하고 어울려가지고 한 통속이 돼가지고 이북이니 북한이니 뭐 김관진 옛날 뭐 안보실장은 자기 방에 김정은 사진을 걸어놔놓고 말이 됩니까? 이게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같으면 그건 사형감입니다. 전두환 대통령 같으면 삼청대감입니다. 저는요 솔직히 전두환 대통령이 그립습니다. 솔직히 전두환 대통령 어떻게 갑자기 박정희 대통령 서구 후에 참 쿠데타 비슷하게 해서 대통령이 됐지만 지금 보니까 지금 이놈들보다는 100배 1000배 영웅입니다. 요번 이 4개월 동안에 피나는 한 해 기간에 전두환 대통령 욕한 사람 한 사람도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아마 연희동에서 보시면 내 말 맞다고 캐제를 부를 겁니다. 전두환 대통령 물론 군사 독재하고 언론 통폐합하고 막강한 파워를 휘두르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을 죽이질 않았습니다. 그 시에는 노조가 없었습니다. 인신매매 없었습니다. 부동산 폭등 없었습니다. 그리고 경제성장 좋았습니다. 중소기업 활성화시켰습니다. 그만하면 지금 좌파놈들보다는 1000배 만배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저는 그렇게 감히 말합니다. 지금 솔직한 말로 박정희 대통령이 못 살았으면 전두환 대통령 같은 쿠데타도 한번 일어났으면 소원했습니다. 우리 대구 시민 과연 전두환 같은 대통령 한 번 더 나왔으면 좋겠다. 나 혼자만 생각 아닙니다. 태극 시민들이 중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은 정말 제 인생에 피눈물 나는 역사의 현장을 목격하고는 국민의 도리가 아니고 제가 마음을 가다놓고 하면서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억울한 탄핵의 노맥을 쓰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를 떠납니다. 참, 대한민국 역사에 이런 역사가 없습니다. 그 다음 정치인들은 존엄하게 패널들 앉아가지고 뭐 탄핵을 헌법재판소의 탄핵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된다. 성복해야 된다. 이딴 말 하지만 그놈들은 성복할 때 하지만 우리는 더러워서 억울해서 성복할지 모르지만 가슴으로는 성복하지 못합니다. 우리 국민들 가슴으로는 전부 성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붕괴에 차서 역사를 뒤집고 싶고 헌법재판소 불사르지고 싶습니다. 뭐합니다. 정말 내맘 같으면 헌법재판소를 불사지르고 싶습니다. 너그놈들이 뭔데? 4천만 국민들 가슴에 못을 막는 헌법재판소가 뭔데?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했지만 또 죽을 죄를 진 것도 아니다. 대한민국 팔아먹진 않았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더 국민 대통합을 보수 민주주의를 책임질 수 있는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데 전 국민이 총걸기를 해야 됩니다. 정말 생업을 전폐하고라도 대통령을 바로 뽑아놓고 국민이 대동단결해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더 이상 안 당하지 않게 더러운 수치스러운 역사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잘못된 역사를 더 이상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국민의 도리고 국민이 해야 될 앞으로의 엄청난 국민적 과제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 뽑은 국민의 녹을 먹고 있는 저런 정치 나부레기들 쓰레기들 언론들 안 믿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그런 인간들은 우리 대한민국의 암적인 존재들입니다. 없어져야 될 존재들입니다. 제가 오죽하면 어느 집회에서는 대한민국에는 정치가 필요 없고 국회의원 필요 없다. 농사 짓는 농부, 국방 지키는 군인, 산업 현장에 신성한 근로자, 동네 잘 지키는 동장, 이 사람 있으면 된다고 제가 그렇게 호언장담한 사람입니다. 지금 돌아보니까 제 말이 맞는 말이었습니다. 응? 머리 좀 좋고 공부 좀 하고 박사네 뭐 하는 놈들 똑똑한 놈 법 전문했니? 육법점수 왜 합니까? 대한민국 육법점수 대한민국 국민한 육법점수지 대한민국을 말아먹는 게 육법점수입니까? 공부를 왜 하십니까? 법 좋아하는 놈이 법을 잘 이행해야 되는데 법 좋은 놈이 법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망치는 법입니다. 대한민국 망치는 법이 필요 없습니다. 대한민국 이제 대한민국 법 안 지킵니다. 이제 대한민국 판검사도 우리는 졸로 봅니다. 판검사 졸로 봅니다. 제가 졸록하는 거 아시죠? 거짓 발사기로 본다 이 말입니다. 판검사 아주 존경하는 판검사 육보점수 해가지고 사씨 안 봅니다. 판검사 쓰레기고 한마디로 좌팔들이 하수인입니다. 한통속입니다. 왜 억울한 국민들이 그런 좌파 쓰레기 한통속의 심판을 받아야 됩니까? 못 받습니다. 그런 놈들 심판을 왜 받습니까? 아까도 누누이 말했지만 대통령은 억울하게 탄핵했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은 더 이상 어떤 놈의 탄핵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열심히 사는 국민들이 왜 누구의 탄핵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사법부도 입법부도 행정부도 하다못해 교육기관까지 전부 썩었습니다. 지금 서서히 병들었습니다. 제가 이랬으면 집회에서 만일 대한민국에 간첩을 죽이는 제초제가 있다면 제초제 뿌리가 빨갱이 씨를 말른다 그랬습니다. 제가 정말입니다. 씨를 말리지 않고는 비온 뒤에 우주선처럼 또 자라납니다. 콩나물 수레에 물 보면 또 콩나물처럼 자라납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빨갱이들이 지금 현주소입니다. 겉은 멀쩡한 놈들입니다. 속 가보면 전부 빨갱이들입니다. 하물며 김일성 주체 사상 배운다고 이북에 장학금 받아가지고 유학 갔던 놈이 법조계에 1800명이라는 그런 보도도 들었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런 게 있었습니다. 안 있더니 꿀떡이 연기 나겠습니까? 언론계 46명은 이북 가서 이북 방문 가가지고 성산납 받고 하물며 새끼 치고 있다는 그런 참 낭설인지 헛소리인지 진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한민국 썩었습니다. 대한민국에 앞으로 신문방송 없어져야 됩니다. 전부 우리 국민들이 마음 놓고 소통할 수 있는 SNS에서만 충분히 대한민국 정보는 소통됩니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오늘 그랬습니다. 제 아는 지인도에서 여러분 대한민국 억울합니다. 해외 교포들이 720만입니다. 제발 해외 교포들한테 대한민국 보수 대통령을 찍어달라고 발보고 나서서 운동해달라고 눈물로 애원했습니다. 오늘 교포들한테. 저는 이제 해외 교포들한테 보낼 겁니다. 교포 여러분, 대한민국 여러분 조국이 썩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국이 쓰러집니다. 제발 여러분들이라도 대한민국 보수 대통령을 선출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애원했습니다. 저는 갑니다. 내일 또 오면 브라질에서 이백수라는 분이 옵니다. 만날 겁니다. 우리나라 교포들이 세계에 720만이랍니다. 그분들만 보수를 찍어도 우리는 성산이 있습니다. 하고 말 겁니다. 제가. 오늘 제가 너무나 흥분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저는 누가 뭐래도 오늘은 제가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은 날이었습니다. 이렇게 비통한 날이 없습니다. 정말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고 제가 도저히 제 마음을 평정할 수 없는 날이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해해 주십시오.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